데스노트를 이용해 167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흉악범죄로 수배 중인 용의자들과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우연히 주어진 능력으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저를 키라라 부르며 신적인 존재로 찬양하고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사회의 구원을 대신 실현해준 제 행위가 왜 죄가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모두 사망했다는 것이군요.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증인은 7명 중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름이 적힌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입니다. 당신만 아니었어도 우리 가은아 씨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을 거야. 당신은 잘 알지 못하면서 왜 섣불리 행동한 거죠? 저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리고 솔직히 키라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직접 발벗고 범죄자들을 처단하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다니 심지어 잘생겼어. 강화도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사고를 염려한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무면허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았고 특히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증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그것까진 전 당연히 애들이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부품 중 특히 브레이크가 고장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거나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현재 검사의 신문 내용이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인천 고등학교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발표인 만큼 그만큼 기다린 시간도 있고 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를 못했었을 텐데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만큼 최고의 노력을,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지키는 우리 팀 놀이라 하기엔 이건 범죄.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인천고등학교 법무다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인천고등학교 범위다팀의 지도교사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후에서 본 자료 중에 2013년부터 15년과 관련된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바로 청소년 운전 사고가 그 2년 사이에 20%나 증가했고 그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480여 명, 부상당한 사람은 37,0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착안하여서 저희가 준비한 시나리오의 주제는 한 여름밤의 뺑소니입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 사고나는 여름을 맞이하여서 장본인을 포함한 친구 3명과 함께 강화도에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마침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생일이 지난 장본인 학생은 자기 부모님의 낡은 차량을 가지고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4명의 학생이 함께 강화도를 향하던 중에 엄청 큰 일탈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바로 음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 상태로 강화도로 향하던 장본인은 도로 상태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비포장도로에 나와 있는 돌뿌리를 그냥 통과하게 됩니다. 낡은 차량의 타이어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조그만 펑크가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새고 있는 타이어를 가지고 계속 운전을 했기 때문에 차량에 무리가 가해져서 브레이크에 고장이 나게 됩니다. 장본인은 이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였으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는데요. 숙소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에 장본인은 자신의 취기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인지하고 사고나에게 운전을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물론 사고나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지만 어느 정도는 운전면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음주를 덜한 점을 고려해서 마지못해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여름철이었고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사고나는 지나가는 행인이 마침
슈퍼에서 도로로 나오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계속 운전을 하는 중에 이 형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대로 듣지 못했고 그 행인을 치고 맙니다. 너무 당황하고 겁을 먹은 사고나는 자신이 친 것이 사람인지 무엇인지 내려서 확인해 볼 용기도 내지 못한 채 그 자리를 급하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도로교통법 중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그리고 뺑소니와 관련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이 사고나를 기소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는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범법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위험성 인지 여부, 두 번째는 피고인의 운전에 대한 자의성 여부, 세 번째는 사고 차량 고장에 대한 피고인의 인지 여부입니다. 저희가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변함이 없으나 세부적인 사항이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피고인과 증인신문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럼 저희 범유다팀의 모의 재판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9월 28일 인천지법 형사 제5단독 공판정을 개정합니다. 2018 고단 7777 피고인 사고나에 대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및 대인 뺑소니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으로는 변호함 사선 변호사께서 출석하셨고요. 네. 피고인 사고나 출석하셨습니까? 사고나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456789 123456입니다. 본적이 인천광역시 평화구 행복로 65번 안길십 맞지요? 네. 주소를 말씀해 보세요. 인천광역시 평화구 행복로 65번 안길십 행복아파트 본적과 같습니다. 현재 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현재 저는 알파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피고인은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소환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이 가능한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주소 변동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소환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구속할 수 있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외에 따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계류 중인 형사사건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착석하십시오. 검사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기소 요지를 진술해 주십시오. 네. 피고인 사고나는 현재 알파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피고인은 본인 외 3명과 함께 2018년 7월 20일 오후 11시경 강화도에 위치한 숙소로 출발했고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 강화도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사고를 염려한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무면허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은 2018년 7월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는 자정 12시경 도로에 근접한 가게에서 나오던 행인을 피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았고 행인은 차에 치인 뒤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은 신고나 구급대를 호출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운전해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사고 소리를 듣고 나온 가게 주인이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고로 인해 외상성 경막 및 출혈 및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끝내는 영구적인 신체장애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남긴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여 결국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피고인 사고나를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금지, 제44조 음주운전금지, 148조 뺑소니에 관한 법률의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 중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받아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럼 검사의 기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피고인은 사실 심리에 앞서 특별히 할 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일단 제 잘못으로 인해 다치게 된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았고 특히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제가 달아난 것은 두려운 마음에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정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시작합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건의 증거 자료로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과 같이 있던 학생 3인, 피고인 외 3인이 술을 샀던 강화도 소재 편의점 점주 편주인 씨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및 해당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사고 당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게 CCTV 녹화 영상을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하는 데 동의한 증거물인 편의점 전주 편주인 씨와 동승자 3인의 진술 조서, 가게 CCTV 녹화 영상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다른 증거를 더 신청하겠습니까? 편의점 점주 편주인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의 사고 차량을 검정한 자동차 정비사, 피고인과 함께 타고 있던 장본인의 각 진술 주소 및 해당 차량의 사고 직후 타이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친구 학생 장본인 자동차 정비사 차정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채택된 증거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위한 술을 구입했던 편의점 점주 편주인은 피고인과 그녀의 친구들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있었고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술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검사의 지시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까? 검사의 설명이 충분하여 재판장은 따로 피고인에게 증거 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피고인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인은 위의 증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피의자 신문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점 점주인 편주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에 대한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네. 편주인 씨, 사고나와 장본인은 언제 그 가게로 들어갔나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11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고나와 장본인은 가게에서 어떠한 물건을 사갔습니까? 소주 2병하고 과자를 좀 사갔던 것 같아요. 사고나와 장본인은 아직 법적으로 미성년자인데 술을 왜 파셨습니까?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팔았습니다. 왜죠? 성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었고 애들한테서 술 냄새가 나길래 당연히 성인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상태는 육안으로 보기에 어떠하였습니까? 둘 다 정신을 말짱한 것 같아 보였는데 술 냄새만 지독히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증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그것까진 전 당연히 애들이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재판장님, 사고나와 장본인은 11시경 주변 편의점에 들러서 미성년자는 당연히 사지 말아야 할 술을 샀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칭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해당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편주인 양은 증인석으로 돌아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에 대한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네. 장본인 씨, 오후 9시경에 강화도를 출발할 때 장본인께서 운전을 하셨죠? 네, 다른 친구들이 면허가 없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네, 그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이 운전하던 당시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친구들과 술집에서 나온 뒤에 차를 타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그때 타이어가 펑크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비 오는 밤에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고 나온 뒤라서 술에 취해 사고를 낼까봐 두려워서 사고나에게 교대를 부탁했습니다. 무얼 믿고 운전대를 면허 없는 피고인에게 맡겼나요? 사실 고난은 운전면허 시험을 전부 다 합격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만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맡겨도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술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좀 많이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얼마나 드셨나요? 사고나도 마시기는 했는데 저나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덜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장본인 씨가 피고인에게 운전대를 부탁하던 당시 피고인은 선뜻 운전을 하겠다고 했나요?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부탁하니까 내 운전을 대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증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운전을 자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범법 행위를 향하는 데 있어 피고인의 자의성은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장봉인 양은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측 두 번째 신청한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 차정비 씨. 네. 증인은 피고인과 정비소 직원과 고객 관계 이외에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자주 정비소를 찾던 부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 차량 상태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네요? 최근에는 차를 정비소에 끌고 온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자주 오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보였습니까? 굴러가긴 하는데 자주 고장이 났어요. 증인이 피고인의 사고 차량을 감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형사님께서 사고 차량을 좀 조사해 달라 하시길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에는 어떤 이상이 있었나요? 타이어가 좀 노후된 상태였고 부품 중 특히 브레이크가 고장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증인 차정비 씨, 사고 차량에 고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 중인 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죠. 모르고 있을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증인 차정비 양은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네. 피고인. 네. 피고인은 2018년 7월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는 자정 12시경 직접 차를 몰고 강화도에 위치한 숙소로 가고 있었죠? 네. 운전하던 중 도로 근처 가게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차로 친 사실이 있죠? 네. 하지만 그때 비가 많이 내렸고 늦은 시각이라 밤이라서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던 도중 도로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면 제가 사람을 치지도 피해자가 그렇게 다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로 친 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죠? 너무 놀라 충격을 받았기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언급된 사고 발생 시에 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너무 놀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운전하는 당시 차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고 있었나요? 인지는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거나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재판장님. 현재 검사의 신문 내용이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질문 내용이 피고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금지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인지는 했지만 본인이보다는 제가 술을 더 조금 먹어서 제가 덜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사고 당시 저는 운전면허 취득 시험을 이미 다 따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본인이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시긴 했는데 정신은 말짱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금지와 제44조 음주운전 금지법을 어긴 상태로 운전을 했고 그 결과 사고를 유발해 사람을 다치게 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5조 11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피고인은 사고 피해자를 차로 치고 달아나는 것이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계셨는데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차로 친 것이 피해자인지 다른 무언가였는지 알지 못했고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조금 전 분명히 음주를 했지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는 진술은 모순이 아닙니까? 식기가 있기도 했고 그때 너무 늦어서 시야를 확보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께서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피고인은 장본인과 그대로 운전하셨는데 피고인은 어떻게 운전하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운전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본인이가 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사고를 발생했고 더 이상 운전하면 위험할 것 같았는지 저에게 운전대를 떠넘기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숙소에 차에 있던 사람은 총 몇 명이었고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나요? 저랑 장본인 포함 4명이었고 모두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본인 씨가 다른 친구들이 아닌 피고인에게 운전대를 맡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에 탄 다른 친구들도 본인이만큼 취해 있었고 제가 가장 정신이 운전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실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셨습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0분 정도 운전한 걸로 생각됩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 사건 당시 날씨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시 비가 많이 내려서 길이 미끌미끌하였고 늦은 밤이라 시야를 확보하기도 힘들었고 더불어 저는 좋지 않은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운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 날씨와 늦은 시각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겠네요. 네, 가까이 있는 물체들만 보일 뿐 장거리 시야 확보는 힘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가 나던 당시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커브가 심하고 구불구불했고 비포장도로여서 운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어둠 속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겠네요. 네, 사실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통하여 그 물체가 가까이 있었을 때 발견했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브레이크 고장이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가 경미한 사고로 났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실수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책임감과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죠? 네,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본 재판에서 선처를 받는다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사회 보탬이 되도록 언제나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 모두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완료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3주 뒤인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18 고단 7777 피고인 사고나. 네. 피고인 사고나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456789 123456 예, 착석하십시오. 검사 측 공소장의 기소 요지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 중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측 최후 진술 및 구형하십시오. 네. 이 사건에 대한 본 검사의 의견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사고나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포함한 친구 4명과 음주를 한 뒤 무면허 운전을 해 행인을 차로 쳤고 심지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뒤로 한 채 범행 장소에서 소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은 이러한 교통사고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술에 취했음에도 판단 능력이 충분해 운전을 했다는 주장,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흐려져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확인할 여력이 없었다는 주장이 서로 대비, 모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 치인 것이 사람인지 몰라 구급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이 저지른 사고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렇듯 위험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질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피해자의 억울함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손해는 피고인이 그 어떤 책임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음주 상태로 무면 운전을 행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비록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무면 운전을 행하는 등 비행행동을 하였으나 처음 운전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에 피고인의 자의성을 배제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는 매우 어두운 밤 시간대였고 폭우로 인해 시약보가 어려웠으며 비포장 도로인데다가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웠던 점, 장본인이 운전하던 당시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던 점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차로 친 뒤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웠다는 점 또한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재판 과정까지 진솔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한정적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현재 피고인의 기소된 제명에 대해 감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은 일어서십시오. 오늘 본 사건의 공판 과정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정에 할 말이 있다면 하십시오. 우선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 도움을 주신 변호인님과 재판 과정을 이끌어 주신 검사님과 재판장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처를 받는다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본 재판부의 판결 선고는 일주일 내로 이루어집니다. 사흘 뒤인 10월 22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 공판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결문 낭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8 고단 7777 피고인 사고나. 네. 피고인 본인이 맞습니까? 네.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456789 1234567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8년 7월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는 자정 12시경 피고인 사고나가 친구 3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 인근 가게에서 나오던 행인을 향해 차로 돌진하였습니다. 그 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 및 출혈 및 뇌손상을 입힌 것입니다. 자동차는 운전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매우 유용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그 사용에 있어 국가 차원의 제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오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사고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다른 음주운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한 판례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 아래 선고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변론 종결 이후 오늘까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정대로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2018 고단 7777 무면허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내사수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반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주문. 피고인 사고나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위 징역형에 대하여 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첫째, 피고인의 음주 정도에 관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술을 마신 뒤 심지어 무면허 상태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 뒤 판단 능력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고 차량 고장에 대한 피고인의 인지 여부에 관하여 장본인의 진술에 의해 사고 차량 고장에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장본인이 고장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량에 이상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시작했다는 점 또한 인정한다. 셋째, 피고인의 운전이 자의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운전대를 잡기 직전 친구 장본인으로부터 대신 운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처음에는 거절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장본인이 거듭 부탁하자 결국 피고인이 부탁을 받아들인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운전 행위가 피고인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자신 또한 운전을 하기에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행위는 피고인의 과실임이 인정된다. 재판장 측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아직 나이가 어려 갱생을 꾀할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전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무책임한 범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를 초래한 것은 재고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과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감형하는 판결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은 결정적 이유가 친구 장본인의 부탁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시작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정한다. 이에 본 법정은 위의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사고나를 징역 2년 6개월형에 처한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형이 되살아나 새로운 형과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더욱 자중하여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본 법정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오늘을 포함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피고인이 신청해야 송달해 드립니다. 피고인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법원의 판결을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6번째 마지막 팀 서인천 고등학교의 경연 발표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팀이라서 끝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다리느라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차분하게 재판을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이제 변호인에게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은 자백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뺑소니 특가법은 자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투는 겁니까? 네, 뺑소니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를 차로 친 뒤에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라든지 고장에 대해서 몰랐다는 점은 그냥 참작 사유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피고인이 그게 헤드라이트를 보기 전까지도 그게 피해자인지 어떤 다른 물체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뺑소니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지만 그게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재판장님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실무상으로는 그러니까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람에 대해서 사상을 한 것을 알고 그다음에 도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의나 인식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아는 것인지 물어보려고 그 알아보려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예. 또 이 동기가 요즘 청소년들 무면허 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경각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소재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우리 검사님 연장선상에서 그 유죄로 뭐 인정이 나왔는데 무면허, 음주운전, 이제 도주운전 세 가지가 다 유죄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음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백을 했는데 음주를 했다고 무조건 다 처벌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좀 술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뭐 조금 먹어도 음주운전이고 많이 먹어도 음주운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에 대해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요. 이제 음주운전이 이제 어느 정도 술을 먹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얘기가 나와야지 유죄 판결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없고요. 두 번째 이제 도주운전 부분과 관련돼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과실이 있었느냐하고 이제 사람을 친 걸 알고 도주했느냐 하는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과실을 부정하고 이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걸로 이제 알아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것이 나중에 재판부에서 어떠한 근거로 그거를 배척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변호인은 사람인지 몰랐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유죄 판결은 나왔는데 뭘 근거로 해서 이제 사람인지 알았냐에 대한 그 근거 제시가 이제 없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은 사실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그 피고인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유를 명쾌하게 제시를 해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반성하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좌우지간 너는 잘못했어 이런 식의 재판은 좀 그죠? 이제 우리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과실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었으니까 과실이 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과실은 구체적인 사고에 있어서 내가 이제 범죄를 피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브레이크 고장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야 그러니까 과실 여부를 이제 명백히 요거를 지적하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검사는 이제 과실이 있다고 이제 변호인은 브레이크 고장을 몰랐다고 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뭐 여러분도 운전을 안 해봐서 그렇지 지금 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뭐 상당히 막 굴곡해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고 당시에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이르기 전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도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는 수시로 밟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검사는 이 부분을 좀 더 추궁을 해서 이미 사전에 알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지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이제 과실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여간 뭐 그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합당하게 그거를 배척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이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그 검사는 또 이제 그 배척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재판부가 채택하는 근거를 좀 명쾌하게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마지막 팀으로 발표하시느라고 가장 오랜 시간 긴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앞에 말씀하신 분들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아까 변호인께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를 세울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그런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그거는 여기 지금 도주 앞에 뭐 음주운전 무면허야 그건 유죄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고 뒤에 이제 도주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차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세운 거냐 하는 거하고 내가 차를 세우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는 거하고는 좀 전혀 다른 법적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변호인 말씀하신 거는 유죄를 전제로 하고 했다고 하셔서 오히려 그 변호인 입장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그 사고 차량이 그 당시에 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도저히 세울 수 없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해서 그런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부분을 증명을 했다고 하면 무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검찰 쪽에는 이 부분 그 차를 세울 수 없다고 피고인이 그렇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날
운전을 해서 이제 숙소를 갔을 거고 거기서는 차를 세웠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는 특별한 무리 없이 그냥 차를 세우고 숙소에서 안전하게 정차를 한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이 차량이 그 당시에 정말 그 정차가 불가능해서 어디 뭐 숙소 근처에 갔을 때 어디 부딪혀서 멈췄다는 건지 아니면 자의로 운전을 해서 뭐 속도를 늦춰서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검찰 쪽에서는 유죄 입증하는 그런 측면에서 증명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변호인 쪽에서는 그게 세우는 거는 불가능했다 하는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증명을 해봤으면 이 쟁점 관련해서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양형 참작 사유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밤 12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강화도 서울에서 강화도 간 요 사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 시골길 아주 들어간 길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제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택시도 많이 다니고 지금 상황이라면 그런데 그러면 변호인 쪽에서는 다른 교통 상황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다른 교통 상황을 이용할 수 없었다. 도저히 뭐 택시나 이런 거를 부를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이나 아니면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시야 확보가 구체적으로 운전석에서 봤을 때 1m나 2m냐 어느 정도 거리를 지금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거리에 따라서도 이 또 앞에 들어오는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변호인 쪽에서 그런 부분에도 한번 좀 조사를 해서 유리하다고 하면 그런 유리한 사유를 양형 참작 사유로 주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우리 마지막 팀 우리 서인천 고등학교의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한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단체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갈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울, 인천, 강원 지역 고등부 형사부문 모의재판 경연 심사대회를 모두 마치고요. 자, 그러면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이권혁 고등부 형사부문 지역예선 최우수상입니다. 두구두구 한번 가볼까요? 고등부 형사부문 지역 예선 최우수상 과연 어느 팀이 타게 됐을지 네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합니다.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이권혁 고등부 형사부문 지역예선 최우수상 대원여자고등학교 모의재판 동아리 2팀 축하드립니다. 자, 최우선팀을 지도하신 지도교사 김국환 선생님 역시 지도교사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하나고등학교 하나로펌팀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 발표합니다.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한영고등학교 하이비아팀 강원외국어고등학교 로데아팀 그리고 북해여자고등학교 법상경팀 서인천고등학교 범위다팀 다시 한 번 더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제2권혁 우리 최우수상 형사부문 대원여자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기쁨을 만끽 좀 표현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조금은 쑥스러워서 많이 만끽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실감이 나나요? 실감 나나요? 실감 나지 아직 안 나나요? 어쨌든 우리 형사 부문에서 대원여자고등학교가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는데요. 우리 대표 학생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감이 좀 어떤가요, 우리 대표 학생으로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보다 좀 많이 못 보여드려서 속상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항상 지도해 주시는 김국현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심사위원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본선을 좀 준비할 건가요? 지금보다 더 똘똘 뭉쳐서 지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연습하고 심사위원분들이 조언해 주신 것 따라 보완하겠습니다. 대원여고 화이팅!